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금일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960선 턱 밑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3% 넘게 오르면서 950선을 이렇게 회복해 주었는데요.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개별 종목들 장세로 강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연이은 빅테크 규제로 흔들리던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이제 5% 이상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증시를 짓눌렸던 이제 대외 악재들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전날 위증시 또한 이제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 해준 데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해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국내 지수가 이제 올해 최저점을 찍어준 코스피와 코스닥 1000포인트 선이 무너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설명에 앞서 이슈 하나 체크해보면서 살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워주는 내용인데,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현재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지난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 것인데,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인들의 신뢰도는 아직 굳건해 보이며, 이제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증시 변동폭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최근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연속 2900포인트를 이어갔는데, 연고점을 찍은 7월과 비교하자면 약 12%가 넘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사상 최악의 전력 부족 위기에 봉착했고, 추가적으로 인도 공장까지 장기간 가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들이 출회하여 이제 이렇게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비투족인데, 국내 증시에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온 개인 투자자들의 무리한 비투로 인해서 손실의 가능성이 이제 커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난맥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가중화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증시의 조정은 좀 생각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를 불러일으켜서 기업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되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소비자 가격에 이렇게 전가가 된다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등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기를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다가왔다고 풀이가 되는 해석이기도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매수 기세가 꺾여 수급이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국내 증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당분간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하단 2800포인트 선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의 폭에서도 충분히 이제 방향성만 알고 접근을 한다면 위험하고 불안한 증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잘 따라만 오신다면 분명한 결과로서 수확을 얻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내일도 잘 따라와 주시면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